2021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힐링 말산업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경북대학교 말특수동물학과 유민중 교수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를 이겨내는 일상을 생각하고 또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말산업도 힐링이란 중요한 키워드를 떠올랐는데요. 덕분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힐링 말산업 이야기를 경력이면 경력, 입담이면 입담,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재밌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분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말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겠는데요. 말산업은 말이란 소재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산업이라고 간략하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 세 분을 소개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힐링 말산업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눈에 반한 말이 인생이 된 분입니다. 이제는 재활승마 시대라고 말하는 승마 힐링 전도사, 한국 재활승마 전문가 정태훈 전주기전대학 말산업 스포츠 재활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주기전대학 말산업 스포츠 재활과에서 재활승마를 지도하고 있는 정태훈입니다. 네, 그리고 아름다운 말 위에서 예술을 펼치시는 분이죠.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이고 또 현재 후배 양성에 힘쓰시고 계신 한국 승마계를 이끌고 계신 한국마사의 승마단 김춘필 코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마사의 승마단 코치 겸 선수 김춘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말과 함께하길 20년, 국내 여성 최초 조교사인 이신영 조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2년째 지금 말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고 서울 경마장에서 11년째 조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신영 조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의 전문 분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정태훈 교수님부터 재활승마라는 게 어떤 건지, 다친 곳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재활승마에서 재활이라는 용어 때문에 처음 접한 분들에게는 치료나 재활, 즉 리해빌리테이션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다친 말을 재활시키느냐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하죠. 재활승마는 좁은 의미에서는 테라피틱 라이딩이라고 해서 줄여서 TR이라고 말하는데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승마를 지도해서 혼자서 말을 탈 수 있게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치료를 하느냐 부분은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이 사람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말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히포테라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TR과 히포테라피, 그리고 스포츠 승마와 그다음에 마차, 마상체조 이런 것들을 합쳐서 Equine Assist Activity and Therapy라고 해서 그 넓은 의미의 재활승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활승마 대상자가 장애인만 해당되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비장애인도 현재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말과 함께 극복함으로 할 수 있다면은 이 모든 것이 재활승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활승마 국가교재에서는 재활승마 정의를 신체 및 정신 장애인은 물론 정서 및 행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인지적, 신체적, 감성적, 사회적 안녕을 주기 위해 인간과 말이 함께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신영 조교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신영 조교사님이야말로 말을 가장 가까이에서 자주 보시는 분이시죠? 네. 거의 365일 새벽부터 말과 함께 하고요. 쉬는 날 없이 경마장 내에 있는 경주마들뿐만이 아니라 또 쉬는 날은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나 미래 꿈나무 경주마들을 항상 보고 하니까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말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신영 조교사님을 소개할 때 국내 여성 최초 조교사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만큼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쉬운 도전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이게 저는 제가 최초라고 해서 도전한 게 아니었는데 우연한 게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최초더라고요. 처음에는 경마장에 제가 들어온 해가 1999년도인데 그때는 경마가 가장 부흥기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장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성 기수로 처음으로 들어왔는지도 몰랐는데 굉장히 그 어르신들이 꺼려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싫어하시는 그 눈총이 많았는데 또 한 십몇 년이 거의 지금 한 20년이 흘렀잖아요. 그 후배 여자 기수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사회가 많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경마장도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이라고 해서 큰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고 오히려 뭐 배려해주는 부분이 충분히 많아서 좀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아주 좋은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김춘필 코치님은 2018년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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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종목에 출전을 했고요. 네, 그때 이제 2위를 했습니다. 2위를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이제 금메달을 많이 중시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대한민국이고, 근데 그때가 저희 2018년도 이전에 6번째 단체전 금메달을 계속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은메달로 색깔을 좀 바꿔놨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같이 간 동료들이 이제 같은 종목 동료들이 3명 더 있는데 저랑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동생들인데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뭐 출전 여부도 좀 불투명하고 협회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갈지 말지 이런 걸 고민하던 찰나에 힘들게 가서 그래도 은메달이라도 저희가 획득한 게 잘했다라고 동생들하고 같이 격려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좀 화제를 전환해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또 이런 분들이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 느낄 수 있는 온기와 또 정서적 교류를 통해서 교감을 통해서 힐링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이 말산업 중에 이 승마란 부분, 동물, 말과 함께하는 운동이라서 또 이런 교감을 통한 힐링 또한 충분히 저희가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태인 교수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은 인간 다음으로 분노, 두려움, 즐거움, 행복 등 다양한 잔류신경 기능에 관여하는 대뇌 변형계가 가장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읽고 교감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승마를 통해서 온몸으로 말과 교감하는 것은 스트레스 감소 및 생활 만족도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정신적으로도 아주 충분히 저희가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승마하면 또 운동 효과가 상당히 탁월하잖아요. 자, 이 부분은 또 김춘필 코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승마가 무슨 운동이 되느냐, 밑에서 말이 뛰는데 사람은 그냥 위에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승마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한 번씩 태워줘 봅니다. 태워줘 보면 뭐 보통 이제 초보자들 운동하실 때 40분 정도를 넘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리가 가거든요. 처음 승마를 접하면. 그래서 한 20분 정도만 태워줘도 그 다음 일주일은 거의 몸살이 날 정도로 이제 고강도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시면 이제 말들이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을 위해서 버텨내는 것부터가 사실 굉장히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훈련 운동량이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도 코치님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학생들을 이제는 방학 기간에 승마장에 실습을 보내거든요. 그럼 실습을 하고 오면 애들이 다 한 7, 8kg씩 헐스게 하죠. 아주 헬스케 모습을 해서 돌아온 모습을 보면 승마가 정말 이 운동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김춘필 코치님께서는 은메달리스트예요. 국가대표 선수였으니까 네. 어린 나이에 승마를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승마하신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어떤 분들에게 승마를 추천하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승마가 대중적인 스포츠는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비용적인 면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일단 그런 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일단 한 번 시작을 하면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이라는 게 한 달, 두 달 지속이 되면 지루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운동은 이제 지루해지지가 않고 재밌으면서 운동이 되니까 이제 다른 운동에 약간 지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한번 접해 보시면 오래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시지만 이제 마땅히 뭐 즐길 수 없는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못 찾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뭐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아마 승마를 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코치님, 운동적인 어떤 승마의 효과 네. 상당히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정태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교감의 효과를 통해서 또 정서적인 안정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운동적인 어떤 효과도 찾을 수 있는데, 자, 이 얘기를 딱 들으시면 좋은 건 알겠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지금 막상 돈도 그렇게 충분치는 않고 또 찾아낼 수 있는 정보도 한정적이고, 자,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정태훈 교수님, 혹시 쉽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승마 방법 혹시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 마사에서 운영하는 그 호스피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승마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완전 무료로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 좀 적은 비용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팁을 좀 드리자면은, 그 호스피아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그 농식품부하고 한국 마사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 전국민 말사람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승마 운동, 그다음에 또 그 유소년 승마,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응모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되시면 아마 거의 다 되실 겁니다.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적은 비용으로 승마를 즐길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재활 승마 같은 경우는 이제 10회를 제공해 주는데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 사회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전북하고 인천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 이용을 하면은 1년 정도 무료로 그 아동들이죠, 아동 청소년들이 그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좀 전국적으로 좀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그 운영하는 공공 승마장들이 있습니다. 상주에도 승마장 있죠, 좋은 거 있는데, 그런 그 지방에 있는 그 이 지자체들이 이제 승마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또 귀농귀촌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승마장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요. 그 거의 이제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그 이 비용으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면 또 이 저렴한 비용으로 또 이용을 할 수 있겠고, 저도 이제 은퇴를 하면 이제 그쪽도 이용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정태훈 교수님이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승마와 또 대중 간의 어떤 그런 거리가 많이 좁혀지지 않았나,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 손쉽게 또 어렵지 않게 승마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 어떤 선입견만 버리고 막상 이렇게 따져보면 상당히 저비용으로 또 고효율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만 아니고 또 운동적인 부분도 복합적으로 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그런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도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을 산업동물이 아니고 이제 반려동물로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생기면 어떤 대중들이 승마를 접하는 어떤 그런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산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반려마산업, 그 다음에 마주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 반려마주, 네, 반려마주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 약 3분의 1이 지금 반려동물을 지금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려동물 인구인데 거기에 같이 편입돼서 그 안에서 그분들을 저희가 말산업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초청을 하면 상당히 말산업이 상당히 힐링이란 어떤 이미지로 각인될 것 같은데요. 이신영 조교사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네네. 말을 반려동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마장에 이제 무관중이고 해서 말을 안 그래도 볼 기회가 많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이제 경마장에 사람들이, 관중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때쯤에 다시 이런 토론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런 토론도 중요하지만 그게 기반이 됐을 때 지금 승마도 즐길 수 있고 말도 볼 수 있고 반려동물을
말로도 반려동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제가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한 맥락일 수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도 경주 은퇴마에 대한 어떤 복지, 말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마가 어려워지면서 경주 태역마가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 전보다도. 그런데 제가 경주 은퇴마를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그 승마용으로도 좋고 재활 승마용으로도 갈 수 있고 또 그 충분히 그 초보자도 말을 그 승마용으로 쓸 수 있는 건강한 경주 은퇴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기회도 많이 주어져야 되겠지만 경주 은퇴마를 좀 잘 활용을 하고 또 그런 기회를 많이 그 서울 인근이나 사람들이 주거 공간에서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내에서 어떤 승마장이 있었으면 그 반려동물이 반려마로도 충분히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서나 인식이 많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그 평소에 좀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어쩌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외국과 같이 뭐 넓은 야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말을 키울 수 있는 앞마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혹은 덕분에 시공간이 지금 초월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제가 가끔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경주마가 임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임신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태어난 순간, 그 다음에 육성되는 과정들, 첫 뭐 젖을 떼는 그 순간, 그리고 또 이제 또 육성되고 또 조련되는 순간, 그리고 발주대 훈련하는 순간들 이런 걸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쭉 생중계를 하거나 아니면 찍어서 하루에 한 번씩 올리는 거죠. 저희가 옛날에 그 어린애들을 이렇게 살 때 어린애들 육아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거 육아 프로그램 보고 사람들이 많이 힐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말을 의인화시키면 저희가 그냥 갑자기 탁 그냥 나타나서 그냥 발주돼서 출발해가지고 땡 끝나가지고 1등 했습니다. 와 하는 게 아니고 얘 일대기를 쫙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접근시키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죠. 저 내 말인데 제 태어날 때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이러면서 경마가 진행된다 그러면 경주 퇴역 후에도 그 말을 입양하기 위해서 충분히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지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게 어찌 보면은 반려 어떤 개념이 경마 산업과 연계되는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뭐 말을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고 조그마한 팔라벨라나 뭐 셔틀랜드 포니 종이 있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말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니 아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말들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 과정이나 이런 그런 그 영상을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말도 있다는 걸 일단은 말을 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뭐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대중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영상이 많이 노출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또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좋은 또 아이디어가 계속 또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토크가 밤새 하면은 저희가 말산업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중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시간상 또 화제 전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계속 승마의 어떤 대중화에 대해서 계속 논하고 있는데요. 이 재활 승마 이 부분도 승마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힐링에 가장 적합한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승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예를 든다면은 우리 재활 승마에서는 자폐아동들을 이렇게 말을 태울 때 그 안장 없이 안장 깔개만 깔고 이렇게 말을 태우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말의 따뜻한 기운이 그 기승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요. 그 포옹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이렇게 수치를 좀 줄여줘서 당연히 스트레스 감소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폐증 개선, 그다음에 이제 수면의 질 향상, 그다음에 자신감 회복, 그다음에 공감 능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랑하는 동물들 이렇게 껴안고 그런 건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도 분비를 또 이제 증가를 하게 해주는데요. 그 세로토닌은 이제 긴장을 풀고
그 위안을 느끼는 정신적인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한테만 그렇게 그 옥시토신이나 그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에게도 물론 이제 윤민중 교수님 더 전문가시지만 말에게도 이제 그 옥시토신이라든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면서요. 네, 지금 제가 한 3, 4년간 계속 연구를 해온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옥시토신, 그다음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로토닌, 요 두 개의 호르몬이 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사람한테는 상당히 좋은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 옥시토신 호르몬 같은 경우는 면역성을 또 증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반려견을 패팅 이렇게 살짝 톡톡 이렇게 치는 것만으로도 반려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세로토닌이 호르몬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2019년인가요? 사이언스의 표지로 나온 논문인데 반려견의 눈을 바라보기만 해도 반려견도 그렇고 견주도 그렇고 이 옥시토신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말을 옆에 가서 이렇게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소 농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래요. 뭐냐면 그냥 커들링이라 그러는데 1시간에 75불인가요? 시간당 75불을 내고 소를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아가지고 소가 전해주는 그 온기를 느끼고 또 심박수를 느끼고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리서치는 뭐냐면 말을 이렇게 러빙하는 것만으로도 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박수 변화도 보고 있고요. 그게 아마 사이언티픽하게 정립이 되면 승마장에 많은 분들이 말 타러 오시는 게 아니고 말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려고 찾아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이제 말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 산업이 거의 뭐 말이라는 부분이 반도체 같아요. 지금 반도체가 어느 전자기기는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반도체고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혜택은 엄청나고요. 이 때문에 이제 그 농축산식품부에서도 그렇고 마사에도 그렇고 이 말 산업을 계속 키우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힐링 말산업의 위치를 세 분을 통해서 짚어봤는데요. 힐링 말산업의 장점이 더 많이 알려지고 발전하도록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 정태훈 교수님, 코치님부터. 네. 일단 지금 저도 이제 듣긴 했었지만 지금 계속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힐링 승마든 재활 승마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우리 이신영 조교사도 얘기했다시피 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승마가 조금 더 대중들에게 노출이 돼야 힐링 승마든 재활 승마든 이제 말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엘리트 체육인으로서 저희가 이제 조금 해야 될 방향은 보통 이제 시합을 보면 각 이제 지방이나 이렇게 있는 시합장에서 대회를 개최하죠. 그럼 거기서는 관중들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외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독일 뭐 선진국에서는 시합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국에 이제 코엑스라든지 뭐 이런 큰 컨벤션 센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한겨울에 그 안에다가 시합장을 특설링을 만들어 놓고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 관중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론 말을 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표를 사가지고 와서 구경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승마 시합 이외에 중간중간 사이에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선 컨벤션 센터 이런 데서 한 적은 없고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인데 그때 저도 참가를 했었는데 그 일반 시민분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하면 실제로 보신 분들은 일단 장애물 경기 같은 경우는 모르는 분들이 보셔도 굉장히 재밌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 선수들은 노출을 좀 시키고 싶어 하고 그러면 더불어 이제 말산업도 같이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승마 대회의 어떤 위치가 좀 외곽이라서 접근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내 중심이라 코엑스 그 실내에서 하는 경기 아주 그냥 기발한, 멋있습니다. 네, 정말 멋있어요. 조명으로 딱 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근대 5종 경기에서 맞습니다. 또 승마가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가 동메달을 또 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독일 선수가 20분간 어떤 말과의 어떤 친밀감을 높이지 못해서 교감을 하지 못해서 메달을 따지 못했던 그런 사실 때문에 이 교감이라는 게 상당히 교감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승마 대회에서 만약 어필이 된다 그러면 대중들이 많이 신기하고 또 궁금해하고 그래서 많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또 생각은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정태훈 교수님 또. 네, 이제 그 경기도 경기지만은 이제 뭐 접근성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골프를 우리가 한번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박세리 선수 때문에 이제 골프가 대중화하는데 일조를 했다고도 이야기하지만은 또 골프가 대중화된 거는 이제 스크린 골프도 아마 그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스크린 승마라는 걸 좀 도입을 해가지고 그런 지금 스크린 스포츠가 굉장히 뭐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심지어는 낚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거기에서 또 스크린 승마하면서 아까 이신영 조교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서 경주를 실제로 말 타면서 그냥 본인들이 경주를 한번 해보는 것도 게임 요소적인 것도 굉장히 좀 도입을 하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이제 생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을 타지 못해도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자격증을 주면 어떨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작은 말들을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사람이 안 타도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끌고 다닐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자격증을 줘서 좀 교육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프랑스랑 또 미국에 가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젠 농구 경기인가요? 그렇죠. 농구 경기를 하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만한 진보를 두고 말 한 4마리, 그러니까 4마리 이렇게 축구를 하더라고요. 네. 예, 이런 것도 말 가지고 축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또 축구 또 강국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팬덤을 하고 있는데 말 타고 하는 축구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 아이들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 조련이라든지 말과의 교감이라든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요만한 채찍 가지고 제가 가운데 서고 이 말을 저의 몸 동작과 표정만으로도 원운동이라든지 멈춤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전환 이게 가능해요. 네네. 요걸 또 학생들이 요 방법을 배우고 나면 말과 상당히 교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그 말 등록원에 얘의 어떤 이력을 보여주면 얘가 경주마였구나. 네네네. 얘가 몇 전 몇 승했고 네. 어디에서 우승했고 네. 이런 걸 느끼면서 애들이 또 경마에 관심을 또 갖게 네.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은 말 산업의 중심은 말이 돼야 되고 네네. 그리고 교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반려마가 될 수 있고 반려사람이 될 수 있게끔 연결되면은 그러면 경마, 승마, 재활 승마 이 모든 부분이 다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네, 파급적인 어떤 파격적인 또 효과를 네. 낼 수 있겠다라고 네, 제가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말산업 전문가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힐링 말산업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승마의 어떤 접근성을 낮추고 많은 분들이 승마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접근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접근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좀 노력을 좀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 서비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여가부라든지 문체부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제 거기에다 접목을 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인적 인프라가 좀 구축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승마를 하는 사람들은 한 5만 정도 되고요. 전부 다 이제 첫 프로그램 한 번이나 두 번 아니면 10회 정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 91만 명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이 5만 명의 정기 승마 인구에 맞춰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좀 낮춰서 이 91만 명의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승마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약간의 실기 능력이 조금 이렇게 낮더라도 이
시험에 좀 합격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인력난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좀 그 배출을 좀 하게끔 지도자 자격 제도가 좀 운영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근거입니다. 그 타 부처에서도 이제 이런 우리 승마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타 부처에서 이제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연구했던 거 그런 연구 몇몇 자료를 빼놓고는 제시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연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산업 육성법이 2011년도에 제정되고 약 네. 한 10년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인프라 구축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거기서 이 말산업이 좋은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그 명백하게 보일 수 있는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부족하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를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또 연구비도 필요하고 또 한마디로 말산업의 어떤 질적 양성을 위한 한 계단 올라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 말산업 말과 관련된 이 힐링 말산업의 묘미를 알면 그러면 전폭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그렇죠. 이런 어떤 산업 분야로 이제 뛰어들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결론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는 근데 뭐 그렇게 뭐 다른 쪽에서는 잘 모르겠고 저희 쪽에서만 일단 봤을 때는 말산업을 발전을 시킨다라고 보면 지금 저희 이제 국산말을 지금 대회를 한 5회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산말을 시작을 하고 생산 농가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저희 엘리트 선수들도 말을 조교해서 이제 그 대회에 참가하고 물론 이제 그 대회가 다른 여타 대회보다 상금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무래도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최근 5년 동안 국산마의 그런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때 그게 1년에 한 번뿐이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쉽고요. 이런 대회가 아무래도 모든 그런 그 행사나 이런 게 활성화가 되려면 경제적인 측면이 약간은 좀 부합이 돼야지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활성화가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이런 대회가 지금 1년에 연 1회 정도 하는 걸 뭐 다른 대회에 좀 더 섞어서 뭐 같은 방식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생산 농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엘리트 체육 쪽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승마 대회 엘리트 선수분들께서는 이제 예전에 많이 진행됐던 그 승마 대회가 많이 축소돼서 많이 아쉬움이 있고 어떤 말산업 발전하는 데 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승마 대회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으로 해서 그 승마 대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전후방 산업의 발전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신영 주교사님, 네, 어떻게 경마를 통해서 또 아니면 힐링 부분을 또 강조하면서 우리 말산업 또 우리 접근성을 조금 또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경주마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라 저는 경주마를 떠나서 얘기를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은퇴마들도 일반 대중들이 이제 말을 타고 뭐 대회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 그동안의 경마 그 말을 뭐 예를 들어 A라는 말을 관리했던 사람들도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서치가 가능할 것이고 일반 대중들도 이용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승마가 되면은 그게 뭐 단체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승마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좀 많이 해주고 또 그런 말들을 좀 저렴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저는 방안을 생각했을 때 은퇴 경주마를 통한 또 우리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다 해서 뭐 수업료를 좀 저렴하게 꼭 엘리트 김춘필 코치님 같이 승마를 제대로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또 저희도 이제 충분히 말을 탈 수 있으니 재능 기부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조금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일단 우리나라에 어떤 승마장이 많이 있는데 그걸 쉽게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를 좀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경주 태형마를 활용해서 어찌 보면은 승마 비용을 또 줄일 수 있는 또 그런 방안으로 사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네, 오늘 말산업 전문가 각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장시간 토론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산업 대중화 그리고 대중을 힐링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돼서 우리 대중들이 말과 함께 같이 행복을 느끼고 힐링이 되어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힐링 말산업이 심신이 지친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말 그대로 힐링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토크쇼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전주기전대학 말산업 스포츠 재활과 교수, 한국마사의 승마단 김춘필 코치, 이신영 조교사와 함께했고 저는 진행을 맡은 경북대학교 말특수동물학과 윤민중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